예,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어마어마하게 더워요. 서울이 34도 넘어가는 거는 뭐 기본이고, 오늘 밀양인가 쪽은 40도를 넘었었다며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맞나? 와, 날씨 정말 무식하게 덥습니다. 음, 장이 무서워요? 무섭기보다는 우리 지난번 일요일 날도 방송했지만, 레인저분들이랑 그 파동 이론상 어떤 이론이 있었다 그랬죠? 리딩 다이얼로그. 그 상태에서는 1880, 1900 근처까지 반등이 가능하다. 급반등이.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아, 경산이 참 40도 넘었다 그랬나? 그죠? 그렇게 예측을 하고는 있었는데 그걸 다 먹을 순 없었지. 그죠? 콜 쪽쪽 딸기쟁이 콜 많이 먹었나 궁금하더만. 음? 그런데 진짜 그렇게 급반등이 나오네요. 신기하지만. 와. 신기하지만 그런 급반등이 나옵니다. 저도 반신반의해서 최소한 그 1750원 한번 찍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1758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기술적 분석가, 파동 분석가와 채팅으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수요일 날 저녁에. 수요일이면 지난주 수요일이란 말이에요. 저 음봉 떨어지고 막 이런 날, 음봉 떨어진 날. 그랬는데 그분은 기술적 분석가입니다. 파동 분석가. 그런데 음봉이 떨어져서 1750을 찍어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1758.99를 찍고 요즘같이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찍은 걸로 인정을 하랍니다. 그러면서 급반등이 나올 자리다. 어디까지? 1880 부근까지. 80 전후까지. 근데 그것도 반신반의했어요. 서로. 정말 그렇게 반등이 나올지는 우리 지켜봅시다. 같이 지켜보자 그랬는데 실제로 그 다음날부터 저렇게 그냥 뛰어올라 버렸습니다. 와우. 요날이었죠. 요날 1758.99를 찍고 변동성이 크니까 예, 가르쳐 소식을 인사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게 어떤 건지 한번 짚어보도록 합시다. 분봉으로 봐야 되는데 30분봉이나 60분봉이 좀 편하게 단순화시켜서 60분봉으로 제가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그어놓지 않았지만 요것과 요겁니다. 요 추세 하단을 찍었죠. 이날이에요. 이날 찍고 반등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그 리딩 다이어고널이 나오기 위해서는 1908이 고점이었었죠. 5개, 3개 소파동들로 형성이 되는 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요거 이제 파동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아사님 누구야? 아사롭게 수익 축하합니다. 예, 50도 55배까지 나왔다는데 그걸 다 먹을 수는 없었을 거고 예측을 하되 그 단정은 짓지 말자 그래갖고 아마 들고 있어도 2, 300% 먹었으면 많이 먹었을 거예요. 그걸 다 먹은 분들은 사실 많지 않을 겁니다. 그쵸? 어쨌든 수익 보신 분들 축하의 인사를 전해드릴게요. 자, 이 고점에서부터 1908을 기준으로 해서 파동을 잡아봐야 되는데 짧은 파동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큼지막하게 떨어져 나오고 그쵸? 오히려 충격파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하고요. 조정파를 조금 그 파란색으로 잡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고 여기까지 잡아야 맞겠죠? 그리고 자, 투자금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투자금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동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상승으로 돌아섰으니까 빨간 걸로 한번 더 그립시다. 빨간색으로.
지금은 추세를 넘겨놨으니까. 그쵸? 재밌죠? 이런 거 보면. 재밌죠? 여기에 저항선이 어떤 게 있었냐면은, 요렇게 내려오는 선, 그 다음에 요렇게 지지하는 선. 이 안에서 보통 리딩 다이아고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3개의 파동이 나오는데 53535의 파동이 나왔어요. 53535에. 요거는 사실상 좀 특이한 현상인데 좀 다른 현상이에요. 요거는 누구죠? 로버트 프렉터라는 분이 발견해낸 파동 이론입니다. 어쨌든 엘리어트 이후에 그 이후의 분석가들이 계속해서 연구하고 분석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자, 저 상태인데 이렇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크게 보면은 다 보이시죠? 5개의 파동, 큰 파동이 여기서도 요번엔 또 다른 색깔로 할게요. 보라색으로 하자. 하나, 둘, 서희, 너희, 5개. 그쵸? 그러면은 지금 내일은 쉬어야 될 자리라는 게 일단 보이네요. 보이는 자리 맞죠? 요거 이제 다 지우고 확대 좀 할게요. 다 지우고. 왜 그러냐? 하나의 파동이 여기서 마무리가 됐으니까. 하나의 파동이 마무리가 됐어요. 1880이나 그 이상까지도 가능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일부러 확대를 좀 했고, 이것도 이런 추세대가 생성이 돼요. 정확하게 걸렸어요, 오늘. 이런 추세대가 생성이 되고, 이 안에서 5개 그려드렸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이 저점에서부터 이 고점까지의 눌림자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자리 지지해주면 괜찮아요. 이 추세선만 지지해주면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해도 괜찮습니다만은 지금 유럽 쪽이나 다우 쪽이 보합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프랑스 유럽 쪽이 조금 대밀리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도 약간 약보합 상태인데 아래로는 12,900 지지해주면 되고요. 위로는 13,100을 안착시키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자리상으로 13,100을 안착시키지 못하면 소용없고, 밑으로는 12,900만 지지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2,900을 지지하는가만 보시고 아래로 밀리게 되면은, 그러면 지금부터 한 150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상방이 나오면 13,100을 올라타는지 보시면 돼요. 예측은 하되 단정은 짓지 말자라고 얘기를 드렸고, 중요한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미국은 내일까지 FOMC가 있죠. FOMC. 요번에 버냉키 기자회견이 시간이 안 잡혀 있더라고요. 몇 시에 하는지 모르겠는데 버냉키 기자회견 따라서 결과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오늘 내일 중으로 각 나라별로 유럽이든 어디든 PMI 지수 나오는데, 이것보다도 내일 발표되는 미국의 ISM 지수 내일 나옵니다. 요거 그 다음에 FOMC보다는 22 정책회의를 주목하자요. 이거는 일요일날 방송 때도 언급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쵸? Q3 없다예요. 저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못합니다. 지금 아니에요. Q3 기대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22쪽이에요. 22쪽에서 드라기가 강경 발언을 했습니다. 나를 믿어라. 유로존을 살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상 그러기 위해선 누구가 오케이 동의를 해야 되죠? 누가 동의를 해야 돼요? 누군가 동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독일. 메르켈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메르켈이 아무래도 한마디 강하게 한 방 때릴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기대감 때문에 22가 됐든 FOMC가 됐든 QE3든 LTRo든 금리 인하든 뭔가 한 방 나올 것 같다는 기대감에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고, 오늘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외인들이 현물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6,190억, 6,200억 정도 땡겼고, 오늘은 선물을 무려 금액으로는 9,700억, 소량으로 7,800계약을 매수를 했는데, 이게 지난번 2만 계약 넘는 것 중에 환매수냐 아니면 단기를 노린 신규 매수냐가 관건인데, 저는 환매수가 아닌 걸로 지금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환매수라면 얘네들을 손절치는 거거든요. 환매수면은 날짜 23일이었나요? 기억이 안 나네. 2만 계약 이후 매도 치고 나서 지금 들어오는 거는 환매수가 아닌 걸로 판단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이 물량은 금방 나갈 수 있다. 장중에 보니까 프로그램으로 지수를 잡아놓고 대형주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형주로 끌어올리면서 선물 땡기면서 아주 강하게 오늘은 상방으로 마음을 먹고 때린 날이에요. 보니까 개인들이 꽤 많은 금액을 털었죠. 금액으로 1조 넘게 오늘 털었습니다. 1조 넘게. 그동안 11조 넘게 들어왔던 자금들이 계속해서 나가다가 오늘 조금 어제 오늘 들어오면서 7조 정도의 매수 규모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거는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를 보시면 확인이 될 건데, 잠시 열어보도록 할까요? 잠시 열어볼게요. 자, 현재 오늘 6,100억, 6,127억 매수가 들어왔고 7월달에 총 7,250억이에요. 그럼 그동안에 쭉 팔아먹다가 요 며칠 사이에 순매수로 전환을 했단 얘기죠. 그쵸? 요 며칠 사이에 2012년도 1월달 그 지난 봄까지 11조 넘는 매수 규모였다가 지금 7조예요. 그러면 4조 정도는 아직까지 매도가 나왔단 얘기예요. 올해 그 초까지는 11조 정도 매수가 들어왔다가 4조 정도, 이제 7조 정도의 매수 규모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리고 외인들이 오늘은 제대로 쇼를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예측으로는 1880, 1900 근처까지는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했지만 단기 파동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내일은 큰 폭이 아니더라도 쉬어야 할 자리고요. 선지로 보게 되면은 245 지지 테스트를 한번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는 편입니다. 내일이 됐든 모레가 됐든 그거 조건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미국 쪽 FOMC도 오늘 나오는 게 아니라 내일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내일 나올 겁니다. 그리고 8월 1일 ISM 지수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볼게. 이것들이 8월 달에 향방을 정할 겁니다. 더불어 22 정책회의인데 이 중에 가장 큰 거는 22 정책회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드라기가 강경 발언을 해놨기 때문에 요것만 주시해서 보자요. 요것만. 그거를 주시해서 보자. 22에서 금리 인하를 할지 뭐 LTR을 할지 뭐 하여튼 국채를 22가 국채를 매입을 할지 ESM을 은행화 시켜서 뭐 방화벽을 높이 쌓자라는 요구가 있는데 독일에서는 no, 그럴 수 없다라고 이미 언급을 했어요. 이미 반대를 얘기를 했고 지금 누구야 가이트너가 독일 쫓아갖고 독일 재무장관 휴가도 못 쉬게 만들면서 1시간 반 동안 섬에 들어가서 얘기를 나누고 왔다고 했는데 1시간 반 동안 반이면은 뭐 인사하고 맨 얘기 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그리고 드라기하고도 만나고선 내일 새벽에, 오늘이죠 이제 12시 안 넘었나? 이따 한 4시경에 가이트너가 뭔 연설을 또 하나 할 겁니다.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겠죠. 어쨌든 독일과 이탈리아는 만나갖고서는 프랑스하고 이탈리아가 만나갖고 유로존을 방어하는데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드라기를 지지한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문제는 메르켈입니다. 메르켈이 ESM 은행화하는 것도 반대. 그리고 확실하게 독일이 가장 많은 부담을 지워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ESM 출범 9월로 예측하고 있지만 7천억 유로의 준비 자금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지금 4천억 유로도 확실치가 않아요. 이탈리아든 뭐 스페인이든 부담을 해야 되는 나라들이 부담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독일에서는 일단 ECB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물가 안정에나 신경 써라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뭐 찬물을 끼얹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너들은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유로 좀 물가나 잡어. 미국의 지표들은 현재 양호한 건 양호하고 안 좋은 건 안 좋고 소비자 신뢰 지수는 좋게 나왔고 뭐 기대 지수도 좋게 나왔고 했지만은 지금은 지표보다는 FOMC와 22 정책회의 기대감이 더 큽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뭐 지금 저 채창 보니까 뭐 휴가 얘기하고 메르켈 휴가 갔다니까 휴가 갔다 올 겁니다. 뭐야 여자들 끈 풀고 선탠하고 뭔 소리야 갑자기. 갑자기 뭐 여시향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다우는 위로는 13,100. 이 자리만 보세요. 이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면 소용없고 안착시키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아래로는 12,900 지키지 못하면 소용없고 요 자리만 보시면 됩니다. 오늘이 아니더라도 그 자리가 중요한 자리예요. 특별히 얘기할 건 없습니다. 오늘 강하게 저렇게 끌어올린 거 보기 드문 장대봉이 나왔어요. 보기 드문 장대봉. 관성에 따라 내일 추가적인 반등 있지 않겠느냐. 저항이 워낙 커요. 위에 전고 자리도 있죠. 여기에 직전 고점 전고 자리도 있습니다. 크게 본다면은 이렇게 크게 쌍바닥 볼 수도 있잖아요. 예, 가능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단기적인 저항은 넘겨놨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큰 저항선 주 하락 추세선은 이겁니다. 이거 주봉으로 가볼까요? 요번 주봉 아직 마무리 안 됐지만 월봉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위에 보니까 빨간 선이 하나 기준선이 그어져 있네요. 지난번에도 뚫지 못했던 선이고 요번에는 저 자리를 좀 뚫었으면 하는 기대고 저게 뚫고 올라서서 이 추세선 상단까지 헤딩을 해준다면은 쌍바닥 인정을 해줄게요. 그때 가서는 60주 이평선이 120주 이평선과 머리 위에서 강하게 누르고 있습니다. 월봉도 한번 볼까요? 오랜만에. 자, 월봉입니다. 월봉 차트 보니까 60월 이평선이 강한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지금 월봉 캔들이 아래꼬리 상당히 길게 달려있다. 그래서 다음 달 또 한 번에 월봉이 나왔으면 양봉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8월달 지금 여기 보시면 5월 이평선이 고개를 아직까지 숙여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전혀 안 봅니다. 보조 지표는 전혀 소용없어요. 안 쳐다보니까 그런 것들은 이미 예전에 다 파악을 했던 거고 추세만 알면 됩니다. 오케이? 보조 지표는 전혀 쓸모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추세 상단까지 단기 하락 추세선은 갭으로 돌파를 시켜놨으니까 예측했던 대로 1880까지 찍었고 이제는 단기적으로 쉬어야 할 자리고 혹시라도 20이나 FOMC에서 기대한 결과, 기대한 어떤 예상했던 것이 안 나오면은 오히려 끌어올렸던 거 한꺼번에 패대기 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오케이? 그렇게 되면은 낙폭은 생각보다 커질 건데 기대가 뭐예요? 20에서 LTRO 내지는 금리 인하. 그쵸? 그걸로 보시면 돼요. 그것만 보시면 되고 그게 없어진다면은 그 투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위에 끌어올린 것들. 지금 개인들은 오늘 요즘 개인들이 진짜 개인 맞나? 잘하는 것 같아요. 저점 매수하더니 고점에서 야금야금 잘 털어먹고 한꺼번에 오늘 다 털어먹었어요. 그쵸? 단타로는 큰 수익을 낼 수 없다라는 것을 모두들 아실 겁니다. 단타에 너무 매달리지 마십시오. 아무리 짧게 보더라도 단타보다는 차라리 단기로 보시는 게 낫지. 그 다음에 지금 22와 FOMC, FRB에서 잔뜩 기대감에 끌어올려놨는데 만약에 그런 얘기가 없다면 언제쯤 양적 완화 할 것이냐. 개인적으로는 양적 완화 못한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Q3는 없다라고 얘기 드렸고 혹시라도 하게 되더라도 빨라야 올해 연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독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대선이 있습니다. 그죠?
양쪽에서 대선을 앞두고 방향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리더님, 본인이 만든 차트만 보면 다 보이면 본인은 혼자서 매매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겐세이 놓지 마시고. 자, 어찌됐든 QE3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에 끌어올린 거는 이제부터 주의해야 할 자리. 주의해야 할 자리예요. 오케이. 조심하시고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 어제부터는 한 번씩 좀 챙겨야 할 자리다 했는데 오늘 장대봉으로 끌어올려 놨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못 챙기신 분들은 내일 챙기시길 바랍니다. 각각 종목별로 지지라인을 지켜주지 못하고 저항라인을 돌파하지 못했다면은 끊어먹는 게 맞습니다. 오늘 대형주를 몇 개 훑어봤더니 대체적으로 한마디 정도 반등 겨우 해놨어요. 겨우겨우 한마디 정도 반등을 해놨습니다. 솜사탕 오랜만에 왔네. 별풍선 땡큐 합니다. 큰 대형주들 보니까 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한마디 정도만 반등을 해놨더라. 걸리는 자리를 완벽하게 안착을 시키질 못했어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익을 안 챙기고 내일 오버하신 분들은 내일은 좀 챙기시길 권해드릴게요. 오케이. 딱히 얘기 드릴 거는 일요일날 다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달마에서 별풍선 땡큐. 일요일날 방송하면서 언급을 다 드렸습니다. 그거는 녹화해서 시황방에 녹화로 유튜브에 올라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보시면 됩니다. 8월달 지수의 향방은 내일부터 8월인데 월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월초에. 그러니까 요번 주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중국 쪽에서 추가적인 지준율 인하를 준비하고 있다는 루머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중국은요, 두 번의 기준금리 인하가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을 요번에는 유럽과 미국 쪽에 양보를 할 겁니다. 그쪽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고 나서 해서 중국에서도 취할 거다. 별풍선이 갑자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막 올라옵니다. 땡큐. 베스트 BJ 되니까 이런 것도 좋다. 달마까지. 그만해도 됩니다. 안 하셔도 돼요. 그 정도면 됐다. 그만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시험펜 6개. 스톱. 스톱. 예, 그만하십시오. 자, 12시 3분 전입니다. 오늘 얘기할 거는 딱히 없고 제가 기분 좋아서 방송을 열었어요. 그냥 기분 좋아서 하루 방송을 열었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딱히 일요일날 다 언급을 드려놨던 사항이고 반등할 수 있는 자리 개인적으로는 1850자리 50에서 60을 봤었고 반등 자리를, 그리고 슈팅이 나올 때 1880을 봤는데 결국 슈팅이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슈팅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고점은 96.83, 즉 1900 턱밑까지 간 게 맞아요. 진짜로. 그래서 단기 파동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쉬어야 될 자리 맞습니다. 피보라인도 걸려있고 피보라인도 걸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쉬어야 될 자리고 풋을 좀 노리려고 째려보고 있는 중. 오늘 저렇게 쳐올리는데도 풋을 안 죽이더라고요. 안 죽여. 그죠? 그렇게 심하게 눌러버리지 않더라고. 그래서 살살살 노려보고 있습니다. 녹화됐어요. 녹화해놨습니다. 자, 김재범이 좀 있으면 이제 금메달 결승 나올 것 같은데 그거 봐야지. 이제 종목 상담은 우리 옐로가 방송을 열어놓은 것 같은데 열고 있나? 열어놨나? 야, 67분 들어와 계시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19번, 그러면은 8분이 넘은데 추천은 28개밖에 안 된다. 에이, 추천에 인색하시군요. 추천이 28개밖에 안 돼요. 도대체 우치된 게 28개밖에 안 돼.
솜사탕? 뭐가 변했어? 39개. 자, 녹화는 여기서 종료합시다.